지금 물건이 이미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수출업체가. 지금 거의 2달째 창고에 묶여 있어요. 창고료만 벌써 400만 원 나왔고요. 폐기를 알아봤는데 1,300만 원 나온대요, 지금. 다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있고 버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고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강사장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베트남 개 죽이고 싶어요, 진짜. 어우, 내 갈치! 안녕하세요. 건설공인 청진 권도현 건설입니다. 와, 이분은 수출자와 계약도 했고 선금까지 이미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식품 수입 필수 서류가 없어서 통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수출자는 약속대로 물건은 제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수출자는 제조 공장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해 줄 수가 없던 것이었죠. 여러분, 식품은요, 단순히 물건만 들고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식약처 규정, 식품 원료 규제, 표시사항, 부당 광고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아예 서류가 필요한지 자체를 모르시고 진행한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왜 이런 일을 당하신 걸까요? 제가 쭉 보니까 시중에 식품 수입할 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신 한 분이라도 어이없게 통관에 막히는 불상사는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나셨잖아요. 간곡히 전달드립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5가지 서류, 물건 보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료 배합표입니다. 원료 배합표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있는지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이건 왜 필요할까요? 식약처 규제 원료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원료 사용 허용치를 초과했는지를 일해야 됩니다. 알러지 유발 원료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동물성 원료처럼 식품 이외의 다른 법령에 대상되는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분명 시즈닝, 플레버, 믹스 파우더 같은 이런 일반적인 분명이 있다면 그 하위 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양성분표입니다. 영양성분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기본적인 영양 정보가 있는 분석표입니다. 우리는 이 표를 보고 한글 라벨에 영양 표시를 하고 칼로리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식품에 영양 표시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영양 표시가 의무인 식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출액과 식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내용은 추후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리적인 성분 COA와 이 영양 정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과는 구분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제조 공정도입니다. 식품이 어떤 공정에 따라 생산되는지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 제조 공정도는 단순히 참고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식약처에 보고되어야 됩니다. 특히 살균 여부, 분쇄 공정 같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식품은 온도 몇 도에서 몇 분간 처리했는지, 탈기 공정은 있는지 이런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충전, 밀봉, 살균이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 꼭 봐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번째, 제조사의 공장 등록증입니다. 해외에서 그 공장이 실제로 운영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입니다. 이 공장 등록증은 반드시 외국에서 정부가 발급해야 됩니다. 가끔 해썹 인증서나 ISO 인증서로 대체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정부에서 발행한 서류여야 됩니다. 식품 수입 전 해외 공장을 반드시 먼저 등록해야 되는데 이 등록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이미 식약처에 제조사가 등록되어 있을지라도 제조사의 실제 주소가 다르다면 정밀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니 이 점은 유의해야 됩니다. 제조사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조사의 코드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품의 샘플 사진입니다. 현품 사진은 실제 수입 예정인 물품의 사진을 말하는데요. 이 사진을 수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사진 이미지를 받는 거라 별로 안 중요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고 터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식품에 반드시 표시된 정보가 있는지, 한글 라벨은 어디다 붙이면 좋을지에 대한 기획, 상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상표는 누구의 상표인지, 특히 부당 광고 표시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 자연, 내추럴 같은 표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식품에 설탕이 아예 없는데 설탕 무첨가라고 표시될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 뜯고 폐기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품 사진 중요하다는 점 설명드렸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식품 수입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식품을 수입할 때는 식품 종류와 국가에 따라서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검토하고 사전에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서류는 제조사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받지 못해도 받는 것을 약속이라도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 식품 수입은 선구매 후 검토가 아니라 선검토 후 구매라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식품 수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비디오를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감사한 하루도 재밌게 보내세요.